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대가 참으로 사악합니다. 정치 지도자라는 인물들이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는데 거기에 다수 국민들이 패거리를 나누어서 줄을 서고 팬클럽 하듯이 야단입니다. 이 나라에 정의와 공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정말로 회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국가라는 게 국민들을 모아가지고 세금을 뜯어내서 저들끼리 부패하는 그런 도구냐? 이런 의문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들의 마음이 참으로 사악한 시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집단 지성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은 수기 민주주의라는 토론을 통해서 옳은 결론에 도달하는 민주주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은 대중을 좀 우습게 봤던 모양입니다. 대중은요, 정말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사악하고 저질적이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듣는 대중들이 기분 나쁘겠지만은 저도 많은 세상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대중, 당신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김지훈 감독의 영화 달콤한 인생에 이런 대사가 처음에 이병헌의 나레이션으로 나오죠. 스님과 제자가 따뜻한 봄날을 바라보다가 지금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흔들리는 것은 바람입니까? 나뭇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말을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나뭇가지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부분, 솔직히 이 칸트가 순수이성이라는 말을 썼지요. 이 순수이성이라는 것은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2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칸트가 지금 제가 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이 흔들리는 것은 너의 마음에서, 자,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려 1000년도 전에 당나라의 해능 대사라는 분이 중국에서요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000년도 전에, 200년도 전에 해능 대사나 칸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인간의 이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 80년의 인생을 살아도, 옛날엔 더 짧았겠죠. 근데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깨닫고 죽는다라는 것이 그게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봅니다. 종교라는 거는요, 인간의 사악한 본능을 그야말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오늘날 한국에서 이재명 문제와 윤 정권 문제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정상인가. 자,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요즘 시국 선언하는 교수들까지 포함해서요, 자, 윤석열이 더한 잘못을 했으면서 이재명의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작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인식하고 있죠.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자, 호남 사람 상당수와 야권 지지자, 좌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인간이 아니다. 윤 정권은 사소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재명이처럼 그런 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기서 순수 이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이재명 문제는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단순하게 법칼을 사용했다,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서민들, 중산층을 위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와 산지를 갖다가 수용해가 그걸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본인 스스로 노동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값싼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남의 땅을 수용했습니다. 강제로 뺐었죠. 돈을 책정해서 그냥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 자리에 특정한 김만배와 남욱 등 일당 몇 명에게 8천억 이상을 벌어먹게 했고, 거기에 이재명 측근들과의 돈 거래가 있고, 그 백현동에도 똑같은 거고 위례도 똑같잖아요. 성남FC도 돈이 밑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면 이것 자체로 보면 무슨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나 잡단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국가의 지도자 아니, 일개 국회의원 아니, 일개 시장, 일개 구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문제는 어떠냐? 김건희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뭐 맹태균, 강혜경의 폭로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재명은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윤석열의 문제는 의혹이 등장하는 국면이에요. 지금까지 윤석열 부부의 처신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다만 이재명은 사법체계에서 기소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어서 지금 재판상의 기록이 나왔던 문제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윤석열 부부에 관한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진행해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이재명과 관련되는 의혹들은요, 또 5년 동안 유예되겠죠. 반면에 선거에 떨어진 윤석열에 대한 의혹은요, 터져나와서 기소되고 재판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서 형평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은요, 기술적 형평을 주장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기술적 형평의 문제입니까? 윤석열 부부도 잘못한 것이 나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럼 이것은 언제 심판되어지느냐? 윤석열 정권이 탄핵이 되거나 윤 정권이 물러났을 때 새로 등장한 정권이 설사 보수가 승계했다 하더라도 이전 정권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될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순차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문제를 조사하면 안 되고 이것이 전부 만들어지고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대중은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마음이 사악하고 굉장히 마음에 현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순수 이성이 결여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사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내심에는요, 이재명도 참 어지간하다, 저 사람 참 부패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돼야 내가 유리하고 내가 싫어하는 저 보수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을 옹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사악한 사람이에요. 기술적인 균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순수 이성이 결여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랫동안 정치 평론을 해오고 또 사회운동을 해오면서 저보고 좌우에서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좌우에서 저를 비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만큼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어느 한쪽에 붙어서 편을 들고 줄을 서고 뭔가를 기대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앞으로도 저는요, 똑같이 저의 순수 이성에 기인한 제 마음의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제자한테 지적한 것처럼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도 바람도 아니고 내 마음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흔들림을 갖다가 견뎌 나갈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더불어 사는 거에 안심이 되고 지혜롭고 혼자서 견디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리석다라고 대다수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무리를 짓고 또 뭐 같은 회사에서도 무리를 짓고 동창들끼리도 무리를 짓고 고양이 같다고 무리를 짓는 거죠. 그런데 무리를 짓는다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느냐? 아니면 혼자 있다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냐? 그거는요, 무리를 짓고 혼자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무리를 짓는 것이 혼자서 견디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임들이 어떤 게 있다. 자, 그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즐겁게 떠들고 정치 이야기하고 남 흉보고
돈 버는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그 무리에 막 뿌려놓은 말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게 있느냐? 자, 그런 것보다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바라보겠느냐? 자, 평정심을 유지한 채 이 세상을 관조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고민들을 대다수가 안 하고 무리를 지어서 즐기고 또 아니면 혼자 있어도 즐기고 이런데 탐리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괜찮은 사람이 참으로 드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을 보면 정치하고 상층에 있어도 교육 많이 받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도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도 대다수가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이 마음의 형평성과 평정심을 유지하고 고향이나 또 정치적 색깔 또 투기, 돈 이런 데서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막을 물 한 통도 안 들고 건너는 만큼 이 사악한 세상을 견디는 지혜, 그 살아남는 지혜가 또 나의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앵그리 블루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가 또 떠났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이 앵그리 블루 운동, 스포 15조 5+3 운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적어도 공정에 기반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스포 15조의 가치로 여기에 참여하게 됐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요, 스포 15조의 가치는 저기가 있고 그 속에서 개인들끼리의 어울림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숱하게 반복해서 지금 떠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대다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한 40대 중반까지 했습니다. 몸이 나빠지면서 이제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요, 제 스스로 공부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이제 변했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45살까지의 제 전반 인생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무수한 이야기를 했고 그 속에는요,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된 사람은 수백 명이고 지사한 사람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유명한 기업가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유명한 목사도 또 유명한 스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 사람들하고의 이 만남에서 내 스스로가 인생에 도움이 된 게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치를 안 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정치권에 얼씬거리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고 대통령이 된다는 건요, 그야말로 똥통에서 견뎌야 되는 일을 말하고 내 몸에 똥이 다 묻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악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손을 딱 끊고 그리고 정말로 순수 이성에 기반해서 이 세상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좀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전파하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언행이 그야말로 순수 이성에 기반해서 바라봤을 때 옳은가? 자, 옳아야 내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우리가요, 돈이나 권력이나 뭔가 기회 앞에 다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주식 사서 재미 좀 보겠다고 투기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바탕이 되었을까요? 내 스스로가 이 물질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질을 갖다가 도외시할 수는 없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집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함인가? 내가 주식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상식적 수준에서 자본시장에 돈을 제공하고 저도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이익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 방을 갖다가 완전히 땡기려고 생각하는 것인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수가 집을 사서 매덕 벌어보겠다. 또 주식을 사서 내가 상식 수준을 넘어선 이익을 보겠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을 넘어서 코인이고 또 미국에서 심지어 중국의 중화개미까지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요, 이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사악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 하루에 한 번쯤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에요, 굉장히 말을 좀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 만나면요. 저도 인간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급해서 화부터 내고 보고 또 말을 질러보고 남의 어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요. 적당히 들어주면서 끌려가고 그런 우유부단함도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제 자신의 이 삶을 매우 단순화했어요. 만나는 사람도 줄이고요. 어지간하면 사람 안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이 순간에 내가 옳았는가? 어떤 화를 낸 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의식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야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해지는 사람도 없고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기 끝이라고 보면 그 끝을 향해서 가면서 내가 성숙한 인간으로서 죽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욕망의 덩어리가 되고 정오와 분노의 덩어리가 되고 양아치만도 못한 정치인들의 따까리가 되면서 죽어간다면 이 세상에 자기가 와서 살다가 간 흔적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고관대작을 하고 재벌이 되고 이래야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요, 아무리 소박한 인생이라도 순수 이성에 기반한 끊임없는 자기 통제에 대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대한민국 사람의 99%가 마음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이 모양이겠습니까? 절과 교회 신자가 2천만도 넘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마음을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순수 이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